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비껴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비껴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시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동호인들은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자, 3쿠션을 시도를 하실 때 계산법에 많이 의존들을 하시는데 4구와 3쿠션은 별개의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비껴치기에서는 4구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물론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옆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실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급편에서 설명드린 당점을 조절하는 팁의 분배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팁의 분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할 줄 아느냐, 그 회전량에 따라서 내 수구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산법으로만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미세하게 제2목적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구에서 배우신 팁의 분배를 아주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배치가 놓여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기본구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자, 목적구를 맞추고 원 쿠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쿠션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으로 진행하기 위한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쿠션에 직각으로 입사를 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약간 밀리듯하게 이런 식으로 수구를 진행을 시킬 것인가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반사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반사각대로 진행을 했을 때 목적구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제2목적구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랬을 때는 필요한 만큼의 회전량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감소를 시켜주는 그 회전량을 조절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배치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목적구를 맞추고 쿠션에 직각 입사를 시켰을 때는 많은 회전량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쿠션까지 이렇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회전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장쿠션에 직각으로 입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각도를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무회전이면 반사각이 이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량은 두 번째 쿠션이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회전량이 필요한지를 예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비껴치기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두 번째 쿠션입니다. 동호인분들은 계산법을 배우면서 첫 번째 쿠션과 세 번째 쿠션의 도착 지점만을 확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쿠션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정확히 도착을 시킬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쿠션을 예상을 하지 못하시면 첫 번째 쿠션과 세 번째 쿠션의 도착 지점만을 가지고 성공률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입사각을 약간 형성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투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는 회전량을 부여를 한 이후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비껴치기, 실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더블 쿠션도 이 비껴치기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더블 쿠션에 대한 부분은 더블 쿠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비껴치기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비껴치기의 회전량을 조절하기 위해선 우선 기본적으로 무회전으로 어디에 도착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쿠션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될까? 그 부분을 예상을 한 다음에 회전량을 얼마나 추가를 해야 되는지, 감소를 시켜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매치는 코너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목적구는 세 번째 포인트에 위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무회전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물론 두께에 따라서 각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두께를 한 2분의 1로 결정을 하고 무회전으로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각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진행을 할 때 무회전을 사용하니까 수구는 한 포인트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구의 각도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쿠션의 위치는 같은 두께를 맞춰도 계속 달라집니다. 만약에 수구가 이쪽 방향에서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혀 앞쪽으로 전진을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제자리에 거의 직각으로 도착하는 그런 모양을 보셨습니다. 수구가 어떤 각도로, 얼만큼의 각도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쿠션에 도착하는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데요. 자, 그 위치만큼 미리 예상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력을 부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와 가까운 원포인트에 목적구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코너에서 진행을 시킬 텐데요. 자, 코너에서 목적구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무회전으로 진행을 시키면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쿠션에 1.5포인트 정도를 맞으면서 세 번째 쿠션은 반대쪽 원포인트에 도착을 합니다. 자, 미리 두 번째 쿠션과 세 번째 쿠션의 위치를 예상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랬을 때 회전력이 얼만큼 필요한지, 얼만큼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지를 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코너에서 출발하는 수구가 원포인트에 있는 제일 목적구를 맞췄을 때는 반대편 원포인트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목적구가 놓여 있을 때는 수구의 회전력이 없이 쉽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회전력이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역회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수구가 무회전으로 어디에 도착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할 줄 아셔야지만 회전력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2 목적구가 원포인트 위치가 아니라 투포인트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엔 수구가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전력이 더 필요하겠죠. 얼마나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 쿠션의 위치를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얼만큼의 각도로 진행을 하고 어디에 도착을 해야지만 두 번째 쿠션이 어디에 도착을 해야지만 세 번째 쿠션의 투포인트에 도착할지를 미리 예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계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투포인트를 아예 무시를 합니다.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회전이면 여기에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2 목적구가 3쿠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일수록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내 회전력에 따라서 세 번째 쿠션의 도착 지점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당점의 분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껴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회전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구에 결정을 하는 당점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비껴치기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기초편에서 공부를 하신 팁의 분배를 아주 열심히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수구의 입사 각도에 따라서 무회전이 얼만큼 진행을 할지를 예상을 할 줄 아셔야지만 실전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동호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비껴치기로 원쿠션으로 진행을 시킨 이후에 회전량을 조절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을 맞으면서 그 이후에 제2 목적구를 맞춰야 합니다. 자, 이때 단순합니다. 짧은 쿠션 쪽에서 진행을 시켰던 방식이랑 이론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에서 1목적구를 무회전으로 맞췄을 때는 수구가 얼만큼 진행을 할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회전력을 부여를 할 것인지 감소를 시켜서 진행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무회전으로 두께는 약간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구의 진행이 바닥에서 휘어서 진행을 하지 않도록 얇은 두께를 결정하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회전으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두께는 4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했고 회전력은 정중앙의 상단에 결정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코너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배치에서 회전력을 조금은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회전력을 더 부여를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 실전에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잘 판단을 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께 4분의 1에 한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는 회전력을 결정을 하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수구와 목적구와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무회전으로 진행시켰을 때 어디에 도착을 할까를 예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공 배치가 어렵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씩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정말 단순하게 사구적인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 비껴치기 진행과는 비슷한 진행을 보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껴서 뒤돌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형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목적구가 원쿠션을 맞고 난 이후에 수구가 그 뒤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껴서 뒤돌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도를 잘 결정을 하고 수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예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쿠션을 결정을 하시고 나서 시도를 할 줄 아는 그런 버릇을 들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공의 두께를 얼만큼 맞출 것인가? 그러면 분리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가기 위한 회전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호인분들은 실제로 엎드리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짧습니다. 선수들보다도 더 열심히 재고 시간을 허비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재고 열심히 각도를 설계를 하지 않으면 비슷하게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선수들 많이 연습하고 실전에서 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은 선수들보다도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정확하게 각도를 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두께를 2분의 1 정도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두께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엄청나게 다양한 두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께를 2분의 1로 미리 결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구가 어디로 진행할지를 예상을 해보면 이 정도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쿠션에 입사가 됐을 때 두 번째 쿠션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회전력이 필요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쿠션은 이 정도 위치가 될 거고요. 자, 저쪽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쿠션이 어디쯤 맞아야 될지를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도착을 시키기 위해서 회전력을 필요한 만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쿠션의 위치만 확인이 되면 세 번째 쿠션까지 끝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구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두 번째 쿠션에 제2목적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보내려고 많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려운 각도나 조금은 진행 각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도 하나씩 분석하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를 미리 예상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비껴치기의 배치를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껴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팁의 분배 정확하게 할 줄 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